1836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이 도시 웨스트포트 마을에 위치한 섬, 지역 아이들에게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다. 이날도 한 무리의 아이들은 연희 때처럼 신나게 토끼몰이를 하고 놀았는데 토끼가 숨어든 자그마한 굴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17개 섬뜩한 미니어처 관이었다. 그리고 그 관 속에는 기괴하게 생긴 인형들이 들어있었다. 1990년 에든버러 로열 박물관.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전시품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관 속의 인형들이었다. 당시 발견된 관 속의 인형들은 모두 17개. 각각의 관은 약 10cm 정도 크기의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 관에 들어있는 여자 인형들은 성인의 손가락만한 크기로 제작되어 각각 천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 속의 인형들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일까? 관 속의 인형들은 1836년 에든버러 지역에서 아이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관 속의 인형들을 발견했을 당시 아이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그 인형들을 잡화점에 내다 팔았다. 그런데 그 후 모형관과 인형들을 사갔던 사람이 이 기괴한 모형관과 인형을 특별하게 여겨 박물관에 기증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17개나 되는 기괴한 형태의 모형관과 인형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사람들은 누가 왜 이 모형관과 인형들을 만들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고, 모형관과 인형들은 미스터리를 아는 채 145년 동안 로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 어느 날 뜻밖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These dolls were modeled after some victims who've been killed by someone. 열일곱 개의 관 속의 인형들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모형이라는 것이다. 주장을 제기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국립박물관장인 앨리슨 쉐리단. 그녀는 먼저 그 인형이 만들어진 시점을 거론했다. 앨리슨 쉐리단에 따르면 모형관과 인형의 제작 방식이 19세기 초 유행하던 장난감 병정을 제작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한다. 또한 17개의 인형이 입고 있는 옷감이 1820년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잠옷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즉, 이 관 속의 인형들은 182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인형이 발견된 지역에서 1820년대에 발생해 미제 처리된 사건들을 제시했다. 그 사건들은 1820년대 관 속의 인형들이 발견된 웨스트포트 마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확히 17명의 여성이 실종된 사건들을 말한다. 당시 실종된 여성들의 시신이나 그 행방을 찾지 못해 이 사건들은 모두 미제로 종결되고 말았는데, 앨리슨 쉐리단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발견된 17개의 관과 인형은 미제 사건들에 희생된 17명의 여성을 의미한다. 17명의 여성을 살해한 누군가가 그 당시 지역에 번져있던 죽음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 자신이 살해한 여자들을 모델로 모형관과 인형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앨리슨 쉐리단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당시 웨스트포트 마을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줄 때 인형을 만들어 영혼을 하늘로 보내는 의식을 했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만약 앨리슨 쉐리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17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일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법의학자 샘 메네피가 연구에 돌입했다.
Let's begin our investigation now. 그리고 얼마 후 I have found out who the killer is that created these dolls. 법의 약자 샘 메네피가 17명을 살해하고 17개 인형을 매장한 살인범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샘 메네피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손상되고 떨어져 나간 DNA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17개 인형에서 한 남자의 DNA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에든버러 왕립의과대학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해부실에 보관된 해골 하나와 학생들이 그 해골을 연구하고 남긴 의학 정보 파일을 보게 되었고 이때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샘 메네피가 연구했던 17개 인형에서 채취한 DNA가 해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7개 인형과 일치하는 DNA를 가진 해골의 정체는? 주인공은 1820년대 스코틀랜드에 거주했던 버크라는 남자였다. 의과대학의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아일랜드 출신의 노동자였던 버크는 1828년 헤어라는 남자와 함께 스코틀랜드에 정착했다고 한다. 그가 스코틀랜드에 정착했을 당시 스코틀랜드는 해부학이 급성장하고 있던 때였다. 하지만 이 시기 스코틀랜드의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용 시신으로 사용당한 범죄자의 시신밖에 쓸 수 없다는 법령 때문에 시체 조달에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자 급기야 에든버러 의대의 로버트 녹스 교수는 해부용 시신을 구하기 위해 시체의 도굴꾼을 찾아 나섰고 이때 로버트 녹스 교수의 눈엔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바로 윌리엄 버크였다. 로버트 녹스 교수를 통해 시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버크는 녹스 교수와 손을 잡는데 당시 버크가 한 일은 묻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를 도굴하여 교수에게 조달하고 시체 한 구당 7파운드 정도의 돈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버크가 넘긴 여인의 시체가 해부대에 올랐을 때 그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해부 실습에 참여했던 의과대학생 중 한 사람이었다. 얼마 전 죽어 장례를 치른 여인의 시신이 해부실에 놓여있는 걸 보고 경악한 그는 이상하게 여겨 녹스 교수를 미행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는 녹스 교수와 버크와의 관계를 파악하게 됐고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버크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런데 이때 버크의 집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다. 그렇게 해서 버크는 시체를 도굴해서 해부용으로 팔아넘긴 죄로 구속됐다. 그리고 1829년 버크는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체의 도굴꾼이던 버크의 시신은 당시 법률에 따라 에든버러 의대에 넘겨져 해부용 시신으로 쓰였다. 그런데 한 의과대학에 그의 해골과 피부가 보관돼 왔는데 바로 이것을 샘 메네피가 보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체의 도굴꾼이었던 버크와 17개의 관 속에 든 인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법의학자 샘 메네피에 따르면 버크는 당시 무덤에서 파는 시체를 조달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This is the very evidence that Burke murdered 17 victims and that dolls were made after the victims. 샘 메네피가 제시한 건 한 의과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던 버크의 일기였다. 놀랍게도 그 일기에는 낯선 이름 17개와 그들의 시체를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그 시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돼 있었다. 다음은 법의학자 샘 매네티가 밝힌 1828년 버크가 벌인 사건의 전모다. 버크가 웨스트포트 마을에 나타난 후 갓 장례를 치른 무덤에서 자꾸만 시체가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마을에서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뜻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수익의 차질을 빚게 되자 시체를 처단할 만한 방법을 생각해내기에 이른다. No, we can't do it this way. No, I think we can make dead bodies for ourselves. 시체를 훔칠 수 없으면 시체를 만들면 된다고 버크는 생각한 것이다. 이에 버크는 친구인 헤어와 함께 외딴 곳에 여관을 차렸다. 그런 뒤 연고가 없는 노숙자나 여행객 등을 노려 살인을 저질러 시체를 만들고 녹수 교수에게 공급했다. 당시 이들의 살해 방법은 오로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시체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녹수 교수에게도 살인마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밝힌 샘 매네피는 관 속의 인형들에 대해 버크가 살해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본떠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으로 죽음의 의식을 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살해된 희생자를 시체 해부용으로 팔았던 버크의 연쇄 살인 사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희생자들은 관 속의 인형들로 남겨졌고 우연히 발견된 관 속의 인형들로 인해 약 2세기가 흐른 뒤에야 그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다.